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시험 대비 치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치과 문제에서 치아의 구조 문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치아 구조 먼저 살펴볼게요. 가장 단단하고 바깥을 싸고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범낭질이 되실 수 있죠. 음식물을 씹는 1차적인 면이 범낭질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엉켜 있는 부분이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가 되시겠어요.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부분이죠. 범낭질과 치수 사이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아질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되는 게 상아질 되시겠죠. 그 밖에 배가질 치조골이 있는데 배가질은 치근의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고 치아 앞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치조골은 치근에 둘러싸고 있는 골조직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는 유치와 영구치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치는 전이라고 해서 6개월에서 7개월경에 맹추를 시작하고 총 20개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2세 반에서 3세 사이에 유치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양치질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구강이생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유치가 맹추라는 6개월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늦은 밤에 젖병을 물고 있지 않게 한다든지 깨끗한 젖은 수건으로 부드럽게 잇몸과 치아를 마사지해 주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영구치는 총 32개이고요. 만 6세경에 이제 맹추를 시작하죠. 그래서 하악의 제1 대구치 어금니죠. 어금니가 먼저 나기 시작하면서 유치를 빼면서 영구치가 이제 맹추를 하실 수가 있고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15세에서 16세에 석회화가 종료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치아의 명칭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가 있겠어요. 절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앞니가 되시겠어요. 음식물을 절단하는 역할을 하고 상하로 8개가 위치하실 수가 있겠어요. 송곳니라고 하는 옆에 있는 부분에 견치가 있고요. 총 4개가 있고 찢는 역할을 담당하실 수가 있겠어요. 소구치는 8개, 대구치는 12개로 2개 다 이제 음식물을 잡거나 분쇄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치과 기구와 치과 진료 보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과 기구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탑침이 있겠어요.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기구인데요.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기구로서 충치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 등을 검사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핀셋은 치아 동요 등 검사하거나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 구강 내 치료에 필요한 재료 등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게 핀셋이 되시겠죠. 치경은 진료 시에 빛을 발사해서 구강으로 직접 관찰하기 위한 기구가 되시겠고요. 진공 흡입기는 구강 내에 고여있는 물이나 침, 혈액 등의 액체를 흡입해서 제거하는 장비가 되시겠어요. 발치 겸자는 엘리베이터라고도 하고요. 치조화로부터 치아를 탈구시키는 이를 뺄 때 사용하는 게 발치 겸자가 되시겠죠.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보존 치료 시에 우식 병소의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유니트 체어는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죠. 머리 쪽을 의자로 뒤로 제껴서 환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체어가 되시겠고요. 가장 중요한 기구인 핸드피스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드피스는 구강 내 견조직을 제거하거나 절삭하는 기구가 되실 수가 있죠. 치과 진료 보조는 의사, 술자인 영역은 7시와 12시 사이가 되시겠고요. 협조자는 2시하고 4시 사이, 기구를 교환하는 영역은 4시와 7시 사이가 되시겠어요. 기구를 교환할 때는 기구의 사용 부위가 구강 내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전달하시고 유니체어에 앉아있을 시에는 등받이를 뒤로 눕혀서 환자의 입이 치과 의사의 팔꿈치 높이가 오게 하도록 하시는 게 맞는 위치가 되실 수가 있죠.
그 기구 교환 시에는 환자의 불편감 없이 시행하시고 환자 입속에 들어간 석셔팁은 환자를 바꿀 때마다 교환을 해주시는 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시겠어요. 이동 기구함은 기구 교환을 위해서 손 닿는 곳에 위치하시고 사전 준비용 기구는 시술에 사용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하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다음으로는 구강 예방 활동을 보시면 1차 예방 활동으로는 도서관의 급수 불화라든지 학교의 집단 불소 용액 양치, 칫솔질 교습, 전문가 불소 도포, 치면 열구 전세, 틈 메꾸는 방법이죠. 그 치면을 세마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다 1차 예방 활동이 되시겠어요. 2차 예방 활동으로는 치아후식 병소를 충전과 치은염을 치료하는 거고요. 3차 예방은 치수병 치료라든지 진행 치수병을 치료, 치아를 밝어 의치 보철하는 방법이 3차 예방에 해당이 되시겠어요. 치과에서 많이 받는 치료 중에 스케일링 있죠? 스케일링 후에 주의사항 살펴보시면 흡연과 음주를 피하시고 출혈이 되는 곳은 꺼지동으로 압박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피나 침은 뱉지 말고 삼키시고 피가 나고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칫솔질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임플란트 살펴보실게요. 틀니에 비해서 고정력과 저장력 회복이 우수하고 사용기간이 긴 장점이 있겠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높은 게 단점이고 골 유착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겠어요. 얼음찜질을 24시간 하시고 무리한 운동이나 목욕은 3일 동안 금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유동식은 5일 동안 식사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부종 완화를 위해서 치심 시에는 베개를 약간 올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임플란트나 다른 치료 과정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에 지혈을 위해서는 약 2시간 정도 꺼즈를 물고 계셔야 되고 피나 침은 뱉지 않고 모두 삼키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48시간 동안 냉찜질을 하시고 무리한 운동, 뜨거운 목욕, 음주, 담배를 피하고 빨대 사용은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겠어요. 발치 부위는 칫솔질을 피하시고 심한 통증이나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때는 치과에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